여러분은 조선왕조실록을 어떤 기록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500년 왕조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담아낸 위대한 역사서이자 그 어떤 조작도 허용되지 않았던 성스러운 문서로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토록 엄정하고 근엄한 기록 속에 오늘날의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까요? 가장 고귀하고 품이 있어야 할 왕실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스캔들과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그리고 인간 본연의 적나라한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건들까지. 과연 실록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남겨두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던 위험 넘치던 조선 왕실의 이면에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강력한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숨겨진 진실들을 파헤쳐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의 진짜 얼굴을 만나볼 수 있도록 안내할 겁니다.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역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와 권위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그 어떤 가감이나 왜곡도 허용되지 않는 엄정한 기록이었죠.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으니 그 공정성과 객관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의 비판 정신과 독립성이 가장 빛나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처럼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존된 기록 속에 궁궐의 깊은 벽 뒤에서 은밀히 벌어진 사건들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왕실은 그야말로 조선이라는 국가의 심장이자 얼굴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완벽한 도덕성과 품위를 보여주어야 하는 가장 고귀하고 존경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실록은 그 완벽함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면모, 때로는 추악하기까지 한 욕망의 그림자를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왕과 왕비, 세자와 후궁, 그리고 수많은 궁중 인물들이 얽히고 설켜 빚어낸 갈등과 비극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하고 또 너무나도 적나라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인간들이 어떤 욕망을 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록의 두툼한 페이지들 사이에서 근엄한 어자의 앉은 왕의 모습과 그 아래 웅성거리는 신하들의 대조적인 풍경을 넘어 한밤중 궁궐의 어둠 속에서 오고 가는 비밀스러운 대화, 혹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촛불 아래 감춰진 인물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에게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줄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위험 뒤에 감춰진 실록 속 이야기들을 통해 조선시대 왕실의 민낯과 그 안에 숨겨진 진짜배기 역사를 탐험해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위험 뒤에 감춰진 조선 왕실의 진짜 역사를 탐험할 준비, 이제 되셨을까요? 실록의 두툼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가장 고귀해야 할 왕실에서 벌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가 아니죠. 이 이야기들은 왕실의 평화를 뒤흔들고 때로는 국가의 운명마저 좌우했던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비극들이었습니다. 왕실의 스캔들이 어찌 사적인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왕권의 강화와 약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외척 세력과 신하들의 파벌 싸움이 뒤얽히며 개인의 비극은 곧 정치적 격변의 불씨가 되곤 했죠. 이를테면 패비 윤씨 사건은 단순한 왕과 왕비 사이의 불화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큰 정치적 파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왕비의 폐위와 죽음은 그 뒤를 이은 연산군의 폭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들의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또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부자 간의 갈등을 넘어
당시 조정의 노론과 소론이라는 거대한 파벌 싸움 속에서 세자의 운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희생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마치 어둠 속에서 오고 가는 밀담처럼, 혹은 칼날 위에서 위태롭게 춤추는 병사들의 모습처럼 왕실의 내부는 항상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압적인 신하들의 표정 아래 한 왕비의 쓸쓸한 뒷모습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촛불 아래 감춰진 진실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잔혹하게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완벽하고 고귀해야 할 존재들이었지만 결국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왕실 구성원들의 깊은 고뇌와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 주체할 수 없는 색욕, 끓어오르는 질투, 혹은 고립감과 압박감 속에서 피어난 광기까지. 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이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뒤섞여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연산군의 폭정은 단순히 악행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어린 시절 겪었던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로 인한 깊은 결핍과 불안감이 뒤틀린 형태로 발현된 것은 아닐까요? 화려한 궁궐 안에서 고독하게 번민하던 왕의 모습은 어딘가 연민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또 질투에 사로잡혀 저주를 일삼았던 세자빈의 이야기는 인간의 감정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시가 됩니다. 은밀한 침실의 어둠 속에서 혹은 갇힌 새처럼 창밖을 응시하며 절규했을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악인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심리적 갈등 속에 놓인 한 인간의 초상화처럼 느껴집니다. 완벽해야 할 존재들의 추락은 그래서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처럼 실록은 왕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며 우리에게 권력의 속성과 함께 인간 본연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연약한 것인지를 묵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단순한 연대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인간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거울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실록은 거울처럼 조선 왕실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토록 엄숙한 조선 왕조실록에 어째서 왕실의 치부나 인간적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 사건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을까요? 단순한 가십거리가 실록에 기록될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실록은 왕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왕이 열람하려 해도 사관들이 목숨 걸고 막았을 만큼 기록의 엄정함과 독립성을 자랑했습니다. 사관들은 오직 후세에 올바른 역사를 남기겠다는 일념으로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신하들의 언행, 심지어 내밀한 궁중 소문까지 거침없이 기록했죠. 그들에게는 왕조의 번영을 넘어 왕조의 과오까지 투명하게 드러내어 후대 왕들에게 경계와 교훈을 주려는 숭고한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미래를 위한 지침서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대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관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도 했죠. 패비 윤씨의 비극, 연산군의 폭정, 사도세자의 죽음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 실록은 왕권 남용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죠. 결국 조선 왕실의 이른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은 단순한 자극적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본질을 이해하고 권력의 속성을 파악하며 인간 본연의 복잡한 모습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단서들이었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만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실록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인간의 희로애락과 좌절, 갈등의 서사들이야말로 역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우리가 알던 고고한 조선의 모습 뒤편에는 이처럼 인간적인 비극과 권력의 냉혹한 민낯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살아있는 역사가 바로 조선왕조실록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권력의 잔혹한 속성과 인간 본성의 복잡한 그림자, 그리고 역사를 올곧게 기록하려 했던 이들의 숭고한 의지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진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역사에 대한 시야를 더욱 넓히고 깊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 왕실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정치, 인간 관계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역사는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비추는 밝은 등대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록 속에 기록된 한 줄 문자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욕망과 갈등,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담은 생생한 증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마주했던 왕실의 충격적인 사건들, 이른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왜 하필 엄숙하고 공적인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 그토록 자세히 담겨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은 실록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었죠. 500년 조선의 역사를 오롯이 담아낸 국가의 근간이자 후대 왕들에게 귀감이 될 성스러운 문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지극히 권위 있고 엄정한 기록 속에 때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추문과 비극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게 다가오죠. 이는 결코 한낱 흥미를 위한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실록을 편찬했던 사관들은 이러한 충격적인 기록들을 통해 후대의 왕들에게 강력한 경계와 교훈을 주고자 했죠. 선왕들의 과오를 거울 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혹은 권력 남용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엄격한 스승이 제자에게 과거의 실패 사례를 들려주듯 실록은 왕에게 절대 권력의 그림자를 경고하는 준엄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사관들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며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기록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은 왕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설령왕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려 해도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이를 지켜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록의 힘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히 왕실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윤리관이나 도덕적 가치, 그리고 인간 본연의 욕망과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죠. 결국 조선 왕실의 이른바 막장썰들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본질과 통치 이념, 그리고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쓰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록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실록 속에 담긴 이러한 비극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은 역사가 결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수많은 약자와 패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뇌와 좌절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역사가 단순히 왕과 귀족의 업적만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한 면모와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포괄하는 거대한 서사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실록은 이런 모든 것을 가감없이 담아낸 진정한 살아있는 역사라고 부를 만합니다. 권력의 잔혹한 속성, 인간 본성의 복잡하고 때로는 추악한 그림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올곧게 기록하려 했던 사관들의 숭고한 의지가 한데 얽혀 만들어진 위대한 유산인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역사에 대한 시야를 더욱 넓히고 깊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위대한 역사 뒤편에 숨겨진 인간적인 비극과 역권력의 냉혹한 민낯을 마주하며 역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인 거죠. 과거 왕실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정치,
인간관계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현재를 비추는 밝은 등대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록 속에 담긴 한 줄 문자는 단순한 글자를 넘어 수많은 사람의 욕망과 갈등,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담은 생생한 증언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은 우리에게 역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기록의 바다 속에서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선 생생한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토록 충격적이고 때로는 참혹하기까지 한 왕실의 이야기들이 왜 굳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지극히 공적이고 엄숙한 기록 속에 그토록 상세하게 남겨지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흥미 위주의 가십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속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막장썰이라 불릴 법한 사건들이 꼼꼼하게 기록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는 후대 왕들에게 엄중한 경계와 더불어 소중한 교훈을 전하고자 했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과거 왕들이 저질렀던 실책이나 비극적인 결말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왕들이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종의 블랙 북 역할을 했던 셈이죠. 마치 선배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후배처럼 실록은 왕들에게 가장 혹독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스승이었을 겁니다. 통치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유혹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지침서였던 거죠. 둘째로는 사관들의 독립성과 비판 정신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을 편찬하는 사관들은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었죠. 그들은 왕의 언행은 물론 왕실 내부의 은밀한 사건들까지도 가감없이 기록하여 후대에 전해야 할 의무를 다했습니다. 왕조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라면 결코 붓을 꺾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역사 기록의 엄정함을 지키려는 숭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사회상과 윤리관을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왕실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비단 왕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관, 도덕적 기준,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옳고 그르다고 여겼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에 대한 사관들의 비판적인 시각은 당시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요. 백성들의 반응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기록되어 당대 민심의 흐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실록은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담아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 왕실의 막장썰들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들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본질, 즉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역사는 결코 승자의 기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인간 군상과 그들의 욕망, 갈등, 그리고 비극적인 선택들이 더 깊은 통찰을 선사한다는 것을 실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록 속에서 왕의 고독한 번민을 보기도 하고 권력 다툼 속에서 피어난 질투와 광기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완벽해야 할 존재들이었지만 결국 인간이었기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결핍과 연약함,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한 그림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데 모여 조선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진짜 얼굴을 완성하는 파편들이 되는 겁니다. 실록은 그저 과거를 담은 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와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왕실의 이야기들이 단순한 가십이 아님을 깊이 통찰하는 마지막 시간, 이전 대본이 흐름을 이어받아 자연스럽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실록은 그저 지나간 시간을 기록한 책이 아니었죠.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와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증언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우리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권력의 속성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말입니다. 역사는 결코 승리한 자들만의 영광스러운 기록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감춰진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욕망과 갈등, 때로는 비극적인 선택들이야말로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는 것을 실록은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왕의 지독한 고독 속 번민을 우리는 실록에서 마주하고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질투와 광기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완벽해야 마땅할 존재들이었지만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결핍과 연약함,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참혹한 비극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한 그림자를 엿볼 수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데 모여 조선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진짜 얼굴을 완성하는 파편들이 되어주는 겁니다. 결국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왕실의 이른바 막장설들은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권력의 잔혹한 속성이 어떻게 인간을 잠식하는지,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한 그림자가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사관들의 숭고한 기록 의지가 한데 얽혀 만들어낸 숨쉬는 역사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위험있고 숭고하다고만 여겼던 역사의 뒤편에 이토록 인간적인 비극과 권력의 냉혹한 민낯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더욱 확장되고 깊어지는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역사란 무엇이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과거 왕실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들은 비단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정치,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거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밝은 등대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실록의 한 줄, 한 줄에 새겨진 기록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수많은 인간의 희로애락, 욕망과 갈등,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낸 생생한 증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역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